어깨 근육은 심미성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상체 운동 시 많이 활용되는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깨 근육이 다른 큰 근육에 비해 유달리 잘 안 자란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남녀 불문 많은 사람들이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 숄더 프레스와 사례례를 하지만 그럼에도 어깨가 좋은 사람들은 보기 드문 게 현실입니다. 저는 특히나 어깨 운동에 있어서는 알고 운동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시로 어깨 운동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어깨 근육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어깨 근육에 대한 이해도 없이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어깨 운동인 숄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두 가지 운동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어깨 근육의 근비대를 이끌어내는지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깨 운동은 대표적으로 프레스 동작과 레이즈 동작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프레스와 레이즈 동작 중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직까지 논쟁거리가 되곤 하죠.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동작 다 하셔야 합니다. 약간의 비중의 차이만 있을 뿐 프레스 동작과 레이즈 동작은 반드시 같이 해주어야 하는 필수 운동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 레이즈 동작에 관여하는 측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면 삼각근은 견봉돌기의 상방 표면에서 시작되어 위팔뼈의 삼각근 조면에 붙어 있으며 후면 삼각근은 견갑골의 견갑극에서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삼각근 조면에서 정지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구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은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위팔뼈 벌림의 기능을 하고 후면 삼각근은 팔을 바깥쪽과 뒤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위팔뼈 평과 수평 벌림, 바깥 돌림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운동이 레이즈 동작이며 90도에서 180도를 사용하는 프레스 동작과는 달리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레이즈 동작은 삼각근이 길어진 상태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프레스 동작은 삼각근이 짧아진 상태에서 수행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 180도까지 일어나는 외전 동작의 모든 범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레스와 레이즈 동작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근이 길어진 상태에서 하는 레이즈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들 덤벨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덤벨로 하는 사례례는 측면 삼각근이 가장 길어져 있는 최하 단부인 0도에서 무게의 저항이 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주는 운동이 케이블을 이용한 사례례입니다. 케이블을 이용한다면 측면 삼각근의 길이를 더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하 단부 지점에서도 케이블의 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에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한 사례례는 먼저 손잡이가 몸 뒤로 가게 해서 잡아줍니다. 이후 몸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팔에 살짝 내외전을 걸어놓고 옆으로 쭉 밀어줍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잘 고정해주시고 그대로 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슴이 말린 상태에서 진행하면 견갑골이 하방 회전되기 때문에 어깨에 찝힘이 일어날 수 있으니 흉추를 들어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례례를 하면 엄청 스트레칭이 많이 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최하 단부에서도 장력이 잘 걸리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이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하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길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성장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덤벨로만 하지 마시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꼭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크로스 리어 델트 플라이로 케이블을 이용한 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먼저 케이블을 상단에 세팅해 놓고 상완의 각과 케이블의 각을 일치시킨 후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팔을 당길 때 살짝 외회전을 걸어두고 당겨야 합니다. 앞서 후면 삼각근의 기능 중 바깥 돌림의 기능이 있다고 했으므로 살짝 외회전을 걸어준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한다면 후면 삼각근의 수축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등의 개입을 줄이고 싶다면 원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동 범위 또한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더욱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프레스 동작인 덤벨 숄더 프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레이즈로 0도에서 90도 구간에서 동작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덤벨 숄더 프레스에서는 90도에서 180도만 써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덤벨을 과도하게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프레스 동작 시 팔꿈치가 어깨 밑으로 내려갈 경우 전면과 측면 삼각근에 걸려있던 텐션이 빠져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근의 텐션이 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통 90도 정도면 본인의 귀 옆이므로 덤벨을 본인의 귀 라인에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쭉 밀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밀어 올릴 때는 덤벨을 모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면 삼각근이 하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주도록 합니다. 수축감을 위해서 팔을 쭉 펴버리면서 덤벨을 귀에 붙여버리면 오히려 승모근까지 수축하게 되니 팔꿈치를 다 펴지 않고 80에서 90% 정도만 펴주도록 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전면 삼각근의 최대 이완 지점에서 운동 템포를 줄였다가 다시 쭉 밀어준다면 전면 삼각근이 가장 늘어나 있을 때 부하를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조금 더 어깨 근육 성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초에 걸쳐 내려오고 1초에 걸쳐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으로 바벨을 이용한 바벨 숄더 프레스가 있습니다. 바벨로 프레스를 할 경우에는 덤벨 프레스에 비해 팔꿈치가 더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덤벨 프레스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라인에 맞춰 움직일 수 있지만 바벨의 경우는 얼굴 앞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측면 삼각근보다는 전면 삼각근에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 하더라도 목 뒤로 하는 비하인드 넥프레스의 경우에는 바벨이 머리 뒤로 넘어가면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므로 측면 삼각근에 더 많은 부하를 걸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팔꿈치에 외회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회전 기능을 담당하는 후면 삼각근의 개입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깨 근육 전체를 골고루 때려주기에 유리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면 삼각근에 집중하고 싶다면 바벨 숄더 프레스를 하고, 전면 측면 삼각근에 집중하고 싶으면 덤벨 숄더 프레스를, 측면 후면 삼각근에 집중하고 싶으면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하인드 넥프레스의 경우 외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깨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운동이기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어깨가 찝히는 경우는 라운더 숄더 즉 등뼈의 굽힘으로 인해 견갑골이 앞 구분 플러스 하방 회전하게 되어 견갑과 상완골의 리듬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리듬이 깨져 버리게 되면 견봉과 상완 골두의 틈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찝힘 부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뼈를 펴고 흔히들 라인업 자세라고 하는 견갑골 상방회전 자세를 만들어주고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흉추 가동성 스트레칭은 필수이며, 시티드 로우 같이 중부, 하부 승모근을 타겟하여 등뼈에 펴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선행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갑골을 상방 회전하는 감을 익히셨다면 비하인드 넥프레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때까지 레이즈와 프레스 동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즈와 프레스 동작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프레스를 먼저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팔을 펴고 진행하는 레이즈 동작에서 모멘트에 힘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즈 동작은 관절과 관절의 부피가 큰 동작이며 이 공간 안에서 위팔뼈 머리가 운동하는 방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관절이나 힘줄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죠. 반면에 프레스 동작은 팔을 외회전하며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위팔뼈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인대에 비틀림이 생기게 되면서 텐션이라는 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관절과 관절 사이의 부피가 최소화되고 압력은 증가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압력은 미는 힘을 발생시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는 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의 초보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력이나 체형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절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세인 레이즈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프레스 동작을 먼저 하여 관절과 관절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레이즈 동작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자들 분이라면 프레스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근력과 체형이 좋고 레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레이즈를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프레스와 레이즈의 비율만 적절히 조절하여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판단하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한 5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케이블 레터널 레이즈와 다양한 숄더 프레스를 섞어가며 각도별로 다양한 어깨 운동을 해보세요. 이전과는 다르게 어깨가 쑥쑥 자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